자, 개념 플러스 유형 54쪽의 도함수와 미분법에 대한 이야기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렙을 가지고서 전체적인 개념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들 진행할 때는 뭐 기본적인 건 좀 제외하고 이제 좀 약간 응용되는 문제들 위주로 어떤 식으로 그 미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적용되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54쪽에 우리가 이제 도함수라고 해서 배우는 것들 볼까요? 함수 54쪽입니다. 54쪽 개념 플러스 유형 54쪽에 자, 도함수와 미분법. 함수 y는 fx가 정의역 x에서 미분 가능하면 정의역 x에서 미분 가능하면 정의역의 각 원소 x의 미분계수 f'x.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각각에 대한 f'x, f'A, f'B, f'C 정의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이 공역에 있는 원소와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그 대응되는 관계들을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도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함수는 어떤 기호로 표현을 하면 f'x, 그리고 이제 보여지는 게 y'도 쓰죠. 그다음 dy dx, 그다음 fx dx, 뭐 이런 식의 어떤 기호들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뭐 이제 fx 맨 마지막 거 빼고 f'x나 뭐 y'x, dy dx 보통 이런 기호들을 많이 쓸 거예요. 많이 쓰게 되고 저 기호들로 정의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 기호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잡아주고 이 f'x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정의식은 이렇게 잡아줍니다. 리미트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로부터 오죠.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분모에 델타 x가 들어가고 분자에 a 플러스 델타 x가 x 플러스 델타 x로 바뀌는 겁니다. 마이너스 fx. 그러니까 a 자리였던 게 이 자리가 a였었죠. 이 a가 들어가서 미분계수를 정의했잖아. 저 a였을 때 f'a였죠. f'a였었는데 저 a가 아니라 a라는 어떤 특정한 값, 뭐 1, 3, 마이너스 이런 게 아니라 x라고 하는 변수를 그대로 남겨두는 거죠. 정의역의 원소를 대표하고 있는 요 x가 그대로 요 a 자리에 들어가서 이 식의 모양 자체가 하나의 수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함수 형태로 만들어지게끔 하는 거. 그게 도함수의 정의가 되고 일반적인 어떤 증명 과정에서는 어쨌든 델타 x가 두 개를 써야 되니까 불편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건 h를 포함해서 델타 x보다는 h를 써서 더 많이 증명을 하게 될 거예요. h분의 f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요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도함수를 정의하는 겁니다. 도함수를 정의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 함수들을 끌어내는 요거에 의해서 함수들을 끌어내는 과정 이걸 갖다 우리가 뭐 미분한다 아니면 뭐 도함수를 구한다 f'x를 구한다 아니면 이제 뭐 미분한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겠죠. 미분한다. 그리고 그 미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계산하는 과정들을 미분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미분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미분법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공식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어떤 함수가 y는 x의 n제곱의 꼴을 띄고 있는 n차 단항식이 들어있는 함수가 있죠. 그럼 이 n차식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하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기호를 씁니다. y 프라임. 그러니까 y는 이라고 주면 미분할 때 y를 미분했다. y 프라임. 그리고 이제 지수에 있는 n을 앞으로 내리고 n 곱하기 x의 n-1제곱의 형태로 우리가 이 식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지수에 있는 값을 앞으로 내리는 대신에 지수에서 내가 앞으로 한 개 내렸으니까 하나 줄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뭐 기억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렙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은 제가 해드렸습니다. 지난 기념 수업 시간에 증명까지 했는데 뭐 증명 과정이야 한 번쯤은 봐야겠지만 사실 얘네를 갖다 여러분들이 기능적으로 좀 써야 되니까 이게 익숙해지게끔 이제 좀 이따가 몇 개 연습은 할게요. 그리고 이제 상수함수로 주어졌을 때 이게 그냥 x가 없는 상수함수로 주어지게 되면 상수함수의 미분 결과는 언제나 0입니다. 0. y는 3 미분하면 y 프라임은 0이 되는 거야.
상수함수의 미분 결과는 0이다. 0이다. 이게 사실 우리 미분 공식의 전부예요. 미분 공식의 전부고 이 미분 공식들을 가지고 성질들을 몇 가지 잡아서 이제 확대해서 뭔가를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잡아갈 텐데 자,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 있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 gx 뭐 또는 hx까지 여러 개의 함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함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미분할 때 자, 이런 거예요.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가 있는데 그 fx 앞에 k가 하나 곱해져 있어. 어떤 숫자 k가 이렇게 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함수가 곱해져 있으면 요놈을 미분하잖아. 미분하면 그러면 곱해져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k라는 값은 그대로 두고 x에 대한 우리가 x를 미분하는 거라 x에 대한 부분만 미분하자. f'x k는 두고 f'x만 하면 된다. 더하거나 뺄 때 fx가 있고 더하기 gx가 있어요. 두 함수가 더해져 있는 걸 미분합니다. 미분하게 되면 f'x 더하기 g'x를 잡으시면 되고 얘네들이 빼져 있다. 빼져 있으면 빼서 미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fx 따로 미분하고 gx 따로 미분해서 얘네들을 더하고 빼는 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해져 있는 함수, 빼져 있는 함수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다른 거 얘네들은 그냥 마치 따로따로 미분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 fx하고 gx가 곱해져 있어요. 이게 곱의 미분법이라고 해서 곱해진 것에 대한 미분을 할 때는 얘네들이 자 이것도 정의에 의해서 제가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두고 더하기 앞에 거 두고 뒤에 것을 미분해서 더해주자.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으면요 둘 다 동시에 딱 미분해서 곱해버리는 게 아니라 f'x 곱하기 g'x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곱하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두고 뒤에 거 미분해서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함수를 더해주는 형식이 곱의 미분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곱해져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뭐 fx, gx, hx까지 곱해져 있다고 할까? f하고 g하고 h가 곱해져 있으면 이때도 얘를 미분할 때는 f, g, h에 대해서 맨 앞에서 f만 미분하고 두 번째는 g만 미분하고 세 번째는 h만 미분해서 이 세 개를 더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곱해져 있으면 그 세 개의 함수다. 그러면 첫 번째 거 미분 두 개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가운데 거만 미분 앞에 거 뒤에 거 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세 번째 거만 미분해서 앞에 걸 곱해주면 되는 거지. 곱의 미분법은요 하나씩 미분하는 겁니다. 세 개를 동시에 두 개를 동시에 미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미분해서 더해주는 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요 다음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게 fx의 n제곱이에요. fx의 n제곱에 대해서 얘를 미분하게 되면 그러면 이 미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n제곱 밑에 있는 fx를 미분해요. f'x. 이걸 할 때 선생님은 속미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에 있는 걸 미분하고 그 다음에 fx를 하나의 문자 취급을 해서 x의 n제곱을 미분하듯이 n 곱하기 fx의 n-1제곱을 해주면 된다. 이거는 이제 건미분을 한다. 속미분 곱하기 건미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곱의 미분법을 확장해서 만들어낸 공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미분법의 성질들과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 공식들을 이용해서 이제 저 놈들이 적용되는 과정들에서 필요한 성질이 된다. 이게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되죠. 간단한 증명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 밑에 작은 개념 플러스라고 해서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보시고 한 번쯤은 보시면 좋습니다. 좋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분이라고 하는 걸 정리해 나가게 될 거예요. 한번 했던 거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개념 체크 문제도 하나 있네요. 55쪽에 개념 체크 문제도 하나 보고 합시다. 개념 체크에 있는 문제 보면 x제곱 더하기 x야. 개념 체크 문제 fx가 x제곱 더하기 x야. 얘도 이런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두 개의 함수가 더해져 있는 겁니다.
fx하고 gx가 두 개가 더해져 있는 거야. x제곱과 x가 더해져 있다. 그러면 미분법의 성질에 의해서 fx 따로 미분하고 gx 따로 미분하면 돼요. x제곱을 x의 제곱을 미분하면 2x의 1제곱 2x가 되고 x를 미분하면 x의 1제곱 1만 남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를 거기 나와 있는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미분하게 되면 2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결과만 남으면 되는 거죠. 그지? 이게 미분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기 나와 있는 걸 미분한 거야. 이제 우리 이렇게 할 거고 아직은 공부하는 단계니까 1번 방법에 의하면 도함수의 정의인 이 노란색식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의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값을 구하는 걸로 1번 방법을 한번 구해보면 f'x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질 때 x 플러스 h를 집어넣는 거야. x 플러스 h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h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x fx를 빼는 거죠. 응? 그지? 여기까지가 f의 x 플러스 h를 구한 거고 요 뒤에 있는 건 fx를 넣어서 빼준 거죠. 그지? 이게 도함수의 정의로부터 맞춰 나가는 겁니다.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질 때 분모에 있는 h 남았고요. 분자를 전개해서 정리하면 x제곱 없어지고 x제곱 2h의 x h제곱 x 플러스 h에서 x제곱하고 x를 지우고 나면 2h x 플러스 h제곱 더하기 h 이게 되겠죠? 그치?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항들에 전부 다 h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h하고 약분을 하나 해준다. h가 0으로 가까워지는 건 0이 되는 건 아니니까 약분해도 됩니다. 2x 플러스 h 플러스 1만 이렇게 남아요. 분모 분자를 h로 나눠서 남아있는 식이고 마지막으로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이 부분만 0이 되겠죠. 2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미분법의 공식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죠. 당연히 이래야죠. 당연히 이래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는 과정도 해봤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56쪽입니다. 56쪽에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정의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상황은 꼭 정의를 이용하세요라는 뭐 어떤 문구 내지는 그 필요성이 있는 순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뭔가 과정상으로 봤을 때 중간고사 때 이거를 꼭 봐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서술형으로 내겠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서술형 문제 아니면은 정의를 써서 풀어야 되는 상황은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서술형상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만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56쪽에 공식 이용해서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걸 미분해봐라. 이 과정을 한번 따라볼까? 필수예제 7번입니다. 필수예제 7번에 1번 보면 y는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5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주어진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y를 미분하게 되면 y 프라임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x의 4제곱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고 앞에 개수들이 곱해져 있는 상태. 이 상태로부터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각각을 따로따로 미분한 다음에 빼거나 더하거나 곱해주면 되는 거지. x 앞에 개수가 x제곱 앞에 5가 있으면 5는 두고 x제곱만 미분하면 되는 거잖아. x의 4제곱을 미분하세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5를 두고 x제곱을 미분하면 2x하고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마이너스 10x가 되겠죠. x는 미분하면 1입니다. x는 미분하면 1. 그래서 1이 되니까 얘는 2가 남을 거고 상수어는 미분하면 항상 0이에요. 그래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미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미분하면 y가 4분의 1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의 x의 제곱
x의 세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분의 3 주어져 있는 함수를 우리가 이제 미분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의 항들을 미분하는 거죠. 각각 항들을 이렇게 미분해 주면 되고 미분되어진 결과들이 쭉 더하거나 빼져서 이제 연결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y 프라임 잡아줍니다. 4 내려와서 4분의 1 곱하면 1 되면서 x의 세제곱이 되고 3 내려오면 앞에 있는 3과 약분되면서 2x의 제곱이 남겠죠. 6x는 미분하면 6이 되고 상수는 미분하면 사라지게 되죠. 우리가 다른 어떤 미분을 하다 보면 x의 n제곱을 미분해서 n 곱하기 x의 n-1제곱을 하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x를 미분하면 요 x를 미분하면 이게 좀 이제 어색할 수 있는데 뭐 이제 외우고 나면 별게 아닙니다. x의 1제곱에서 저 공식에 의하면 1이 앞으로 내려오고 여기 x의 0제곱 되는 거잖아. 우리가 지수단원에서 지수 자리에 0이 오면 얘는 그냥 1인 거잖아. 1이니까 쓸 필요 없다는 얘기지. x는 미분하면 그 결과가 1만 남아요. x를 미분한 결과 1차항을 미분하면 1이 남지. 그래서 x 부분이 있을 때 이 x가 미분하면 1이니까 이 앞에 개수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여기도 2x가 있으면 x 미분하면 1이니까 2만 남은 거죠. 여기 2만 남아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뭐 익숙해지고 나면 별게 아닌데 익숙해지기 전에는 조금 신경이 좀 쓰이겠죠. 3번은 어때요? 3번에 y는 x 세제곱 더하기 1에 2x 마이너스 1 x 세제곱 더하기 1 2x 마이너스 1 이게 곱해져 있어요. 이런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얘의 문제의 의도는 고배 미분법을 쓰기를 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y 프라임은 fx하고 gx가 곱해져 있으면 우리가 미분할 때 이 두 개를 미분할 때 하나를 fx라고 잡고 하나를 gx라고 잡으면 미분되어지는 결과는 f 프라임 x 곱하기 gx 더하기 fx 곱하기 g 프라임 x로 얘를 정리하는 걸 그 고배 미분법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 고배 미분법에 맞춰서 얘를 정리하게 되면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이 되고 gx는 그대로 2x 빼기 1 이번엔 fx를 두고 x 세제곱 더하기 1을 두고 2x-1 미분하면 2만 남죠. 2만 남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씩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해서 식을 정리하면 6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2x의 세제곱 더하기 2 그래서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라고 여기까지 정리해주면 정리가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리된 내용을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전개를 해서 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야 돼. 여기 나와 있는 걸 내가 전개해보면 2x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돼요. 이 노란색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으로 내가 미분을 하면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2라고 하는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제 고배 미분법으로 나온 결과나 처음에 주어진 식을 전개해서 나온 미분한 결과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배 미분법으로 해도 되고 일반적인 어떤 전개해서 미분해도 되는데 그 전개하는 과정이 간단할 경우에는 뭐 전개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굳이 뭐 이렇게 전개하는 것보다 곱한 고배 미분법을 써도 되겠다. 그럼 고배 미분법을 쓰는 게 더 나은 거지. 4번에 주어져 있는 건 이 밑에다가 정리할까요? 이거는 4번은 y는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것도 뭐 3차니까 정리해서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전개해서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전개해서 풀기에 뭐 일단 문제의 의도대로 맞춰갈게요. y 프라임 3개짜리도 고배 미분법을 쓸 수 있다. 3개짜리가 있으면 첫 번째 거 미분, 두 번째, 세 번째 두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세 번째 두고 가운데 거 미분 첫 번째와 두 번째 두고 세 번째만 미분. 그러니까 곱해져 있으면요 하나씩만 미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하나씩 돌아가면서 미분해야 돼. 이거 미분해도 1이고요. 이것도 미분하면 1이고 이것도 미분하면 1이야. 그거 괜찮겠는데? 첫 번째 거 미분해서 1. 그리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두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고 가운데 거 미분하면 1. 세 번째 거 곱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고 세 번째 미분하면 1. 얘네들을 다 전개 미분하고 나면 이렇게 나오겠는데? 그지?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전개하는 거 하면 3x 세제곱 5x 4x 3x 까먹었다. 5x 4x 3x 더하면 얼마지? 5x 4x 9x에다가 3x 더하면 12x 되겠다. 그 다음에 6 더하기 3 9에다가 2 더하면 11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도 세제곱이 아니라 제곱이네. 미안합니다. 제곱 3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11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4번도 정리가 되죠. 뭐 대표적인 어떤 문제 유형들로 여러분들한테 준 거예요. 주어진 문제들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정리된 내용으로부터 이제 마무리까지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앞에 만렙으로 공부하면서 유형 그 문제 7-1번에 있는 그 문제 하단에 있는 7-1번 문제의 형태 F'E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구할 때 우리 개념 플러스 유형 56쪽에 문제들 보고 있습니다. 56쪽의 문제들 보고 있고 그 56쪽에 7번에 있는 어떤 미분을 하는 연습들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7-1번을 풀 때 F'E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미분계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F'E를 미분계수의 정의 우리가 앞에서 같았으면 이렇게 해야 되죠.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x-2분의 fx-fe 뭐 이걸로 하든가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질 때 h분의 f에 2 플러스 h 마이너스 fe 그러니까 이게 다 미분계수의 정의잖아. 원래는 이걸로 앞에서 풀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걸 구할 때 F'X 미분을 하세요. 미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그게 미분계수가 되는 거지. 그치?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구하고 그 도함수에다가 2를 대입하면 F'E가 되는 거야.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7-2번에 있는 것도 우리 했었는데 자, 요 유형들도 만렙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유형들로 잡아서 풀었었는데 2차 함수 f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 f'-1이 4, f'1이 0, f1은 0.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fx를 미분해서 2ax 더하기 b라고 잡고 그리고 거기다가 f'-1과 f'1을 대입하면 두 가지 식이 나올 거고 F1을 이용해서 이제 다 나머지 식 하나를 완성시키면 ABC를 모두 구할 수 있어요. ABC를 구해서 뭐 문제 풀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자, 이 문제, 그러니까 미분법이라는 과정 하나만으로 문제들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8번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8번에 있는 걸 보면 필수예제 8번에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fx를 주고 자 미분계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식을 주는데 fx라고 하는 필수예제 8번에 1번 fx의 식의 모양이 x의 세제곱 더하기 x가 있고 그 다음에 극한값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질 때 h분의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2 마이너스 h 사실 이 극한값은 극한의 의미라기보다는 미분계수가 숨겨져 있는 어떤 변형식이죠.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2 플러스 h하고 2 마이너스 h의 차이가 얼마야? 2 플러스 h하고 2 마이너스 h의 차이 빼주면 되잖아. 2 플러스 h 빼기 2 마이너스 h 하면 2 없어지면서 2h가 남죠. 그럼 분모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분모에다가 여기다 2를 곱해서 2h를 만들어주고 2를 곱하게 되면
시계 형태에 약간의 변화를 주지만 이 시계 값에는 변화가 없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앞에 것까지 요게 이제 F'2가 된 거야. 이 뒤에 있는 2 곱해주면 2F'2가 되는 거지.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시계 모양은 2F'2가 된 거야. 2F'2. 그치? 그러면 뭐 앞에서 얘기했잖아. F'2 구하는 건 저기 주어져 있는 함수를 미분하라고. F'X를 구하면 X 세제곱 미분하면 3X의 제곱. X 미분하면 1이다. 저건 이제 알아둬야 돼. 1.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시계는 여기는 2 대입해서 F'B를 구해보면 F'B가 4, 3, 12. 1 더하면 13. 13. 2 곱하기 13. 26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앞에서 배워놓은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식으로? fx를 줬어. 여기 이 극한이 의미하는 바가 f', 미분계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미분계수라는 걸 알아야지. 시계 모양으로부터 이 플러스 h하고 이 마이너스 h의 차이가 2h니까 그럼 분모가 2h가 돼야 되는데 2h를 만들어서 그 2h가 만들어지게끔 2를 곱했으니 분자 쪽에도 2를 곱해야 되죠. 그럼 결국에는 f'2 그 다음에 2가 따로 분리된 2를 곱해서 2f'2 F'B를 구하려면 F'X 구해서 2 대입하면 미분계수 구할 수 있으니 구해진 미분계수를 대입하게 되면 최종적인 26이라는 숫자의 답을 구할 수 있다.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2번. 이 2번에 대한 개념은 좀 이해를 좀 해놔야 되겠다.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인가? 1에 가까워질 때 x-1분의 x의 9제곱 x의 9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 자, 한번 봅시다. 앞에서처럼 얘가 미분 계수 뭐 이런 의미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건 보이지 않고요. 다만 이 극한의 특징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다. 0분의 0꼴의 극한인 거지. 여기 주어져 있는 극한이 우리가 판단하는 건 그래요. 0분의 0꼴의 극한이야. 0분의 0꼴의 극한이면은 분모가 x 빼기 1 때문에 0이 됐으니까 분자에도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있겠다. 그럼 인수분해를 해볼까? 근데 인수분해를 하려고 봤더니 분자의 차수가 9차야. 인수분해가 불가하죠. 불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죠. 그냥 쫙 나열한 다음에 1, 0, 0, 0, 0, 0 뭐 이거 하면 되겠는데 8, 7, 6, 5, 4, 3, 2, 2차가 1, 그 다음에 1차가 0, 상수가 마이너스 2. 이걸 가지고 x 빼기 1로 나누는 거니까 1로 조립제법 써요. 1, 1, 1, 1, 1, 1, 1, 1,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 다 1입니다. 그리고서는 여기 1이 아니라 여기 이제 더하면 2 될 거고 2, 2, 2, 0 이게 되겠는데 굳이 인수분해를 해서 나는 죽어도 풀겠다라고 하면 x 빼기 1에 x의 8제곱, x의 7제곱 더하고 x의 6제곱, x의 5제곱, x의 4제곱, x의 3제곱, x의 제곱 2x 더하기 2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된 거고 분모에 있는 x 빼기 1하고 나눈 다음에 이 나머지 식에다 1 대입하면 1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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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더하기 2 해서 얘네들이 더해지면 되겠는데 2, 4, 6, 7, 8, 9, 10, 11 다 더하면 11 저거 답이 11이 나오겠죠. 그럼 되네요. 그죠? 안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분명히 0분의 0꼴이고 x 빼기 1을 인수로 갔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통해서 x 빼기 1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남는 결과가 있을 거고 분모 분자를 x-1로 나눈 다음 저기다 1 대입하면 극한값이 나오죠. 뭐 이제 의도랑 상관없이 우리가 아주 그냥 원시적으로 원초적인 방법으로 풀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문제의 의도는 이제 이건 아니죠. 이건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복잡하게 풀어달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자 여기 나와 있는 식에서 지금 우리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도함수, 미분계수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냐면 x에 1을 대입하면 분모가 x 빼기 1, 0이 되죠. 분자도 0이 되는데 여기다 1 대입하면 0이 되기 때문에 x의 9제곱 더하기 x제곱에 1 대입하면 0이 됐기 때문에 그럼 저게 1을 대입해서 만들어진 f1이고 fx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가 저기 있는 fx에다가 1 대입해서 만들어낸 f1이라고 보게 되면 보이세요? 이게 fx 빼기 f1을 x-1로 나눈 거고 여기에 리미트 x가 1로 가는 극한을 취했다는 얘기는 얘가 의미하는 건 f'1이에요. f'1. 선생님 근데 fx가 없었는데 그지? 없었죠. fx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fx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를? 여기 상수항을 제외한 x의 9제곱 더하기 x제곱 부분을 우리가 fx라고 만들 거야. 0분의 0꼴인데 얘가 차수가 너무 높거나 이제 인수분해에 접근이 어려울 경우에 분자에 있는 식을 fx-fa 꼴로 fa의 꼴로 변형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여기 중간에서 치환을 해야 돼. 치환을 해야 돼. 이 치환이 어떤 치환의 의미냐면 이런 치환의 의미인 거지. 자, 이 주어진 극한에서 분자에 있는 x9제곱 더하기 x제곱 부분을 x9제곱 더하기 x제곱을 fx라 하자. x9제곱 더하기 x제곱을 fx라 하자. 라 하면 x가 1로 가는 극한에서 우리가 1의 값을 구해보면 여기다 1 대입하면 딱 2가 돼요. 2가 돼요. 그러면 이제 뭔가가 연결이 되죠. 주어진 식은 저기 나와 있는 함수는 따라서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x-1분의 이 부분이 만들어지면서 얘가 f'1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했던 게 완전히 이제 맞아 떨어진 거죠. 완전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완벽해 이제. 자, 어떨 때 0분의 0꼴이라서 인수분해를 하려고 했는데 차수가 높아요. 식이 좀 복잡합니다. 그럼 x의 9제곱 더하기 x제곱 부분을 fx라고 치환하고 가자. 이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죠. 그러면 내가 여기 이게 f'1이야. 그럼 이 다음 단계는 요 놈이 fx니까 얘를 가지고 f'x를 구할 거고 9x에 8제곱 더하기 2x 그치? 그리고 이걸 여기다 이용해서 1 대입하면 11 이게 나온 거지. x의 9제곱 더하기 x제곱 부분을 fx라고 바꿔 써야겠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이 문제의 핵심인 거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끌고 들어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앞으로 조금은 뭐 간단하게 뭔가를 처리하고자 할 때 사용해도 되는 로피탈의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0분의 0꼴의 극한에서 0분의 0꼴의 극한을 구하는 과정에서 0분의 0꼴의 극한에서 이 주어진 식을 뭐 gx분의 fx, gx분의 fx라 할 때 우린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의 모양을 g'x분의 f'x로 바꿔요. 0분의 0꼴의 극한을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대상 함수가 분수 함수 fx를 gx로 나누는 gx분의 fx꼴의 함수를 분자 분모를 미분해서 극한을 구해도 그 결과가 같더라. x가 a에 가까워질 때 gx분의 fx가 있어.
얘를 가지고 요거의 극한의 결과와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g 프라임 x, f 프라임 x 요거의 결과가 같게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게 로피탈의 정리입니다. 증명 과정 자체는 늘 뭐 이거는 교육 과정상에서도 가르치는 게 아니라서 이제 뭐 많은 부분에서 사용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잘 증명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고등학교 교육 과정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이야기로도 이게 증명이라고 봐도 돼요. 얘를 갖다가 저렇게 바꾸게 되면 요 분자에 있는 값이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야. 주어져 있는 놈을 내가 다시 한번 여기다 풀어보면 얘가 0분의 0꼴이잖아.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0분의 0꼴이니까 우리 이렇게 구해도 돼. 분모 미분해봐. 이거 미분해봐. 1. 분자 미분해봐. 9x의 8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 미분하면 0. 이것만 남았잖아. 여기다 1 대입해. 1 대입하면 9 더하기 2. 그래서 11. 이렇게 나온다. 지금 잘 봐봐. 우리는 지금 난 이런 걸 쓴 적이 없는데 지금 이게 됐단 말이죠. 9x 8제곱 더하기 2x가 나왔어. F'이 1 대입, 여기다 1 대입하면 11이라는 답이 나오는 과정. 지금 나는 이 하얀색, 이 뒤에 맨 마지막에 여기서 이렇게 풀어드린 이 과정을 보면 이게 정말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원래 이렇게 복잡한 건데. 내가 fx라고 두고, 그리고 저 fx가 뒤에 있는 요 2가, 여기 1 대입한 f2하고 똑같은지도 이렇게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분자가 fx 빼기 f1이니까, 그래서 f'1이야. 그러니까 f'x 구해서 1 대입하면 11 나오잖아. 이건데, 주어진 이 상태에서 분자 미분하고 분모 미분해서 썼더니 바로 답이 나오네. 이렇게 해야지. 뭔가 과정을 원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저렇게 풀어야지. 0분의 0꼴의 극한이 주어졌을 때 내가 여기다가 1 대입하고 1 대입했는데 이게 0분의 0이야. 그러면 분모 미분하고 분자 미분해서 극한값 구해도 답이 나오더라. 이걸 로피탈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써먹을 수 있으면 썼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2번 문제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응? 유제 8번에 2번. 분자가 10차식이야. 그치? 이거 인수분해하려면 할 수 있지. 조립제법 쓰면 되니까. 이거 너무 무식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나와 있는 걸 가지고선 x 10제곱 더하기 x의 9제곱 더하기 x의 8제곱 더하기 x의 7제곱 더하기 x 6제곱까지를 fx라고 하고 거기다 1 대입하면 딱 5가 나와요. fx 빼기 f1이구나 분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f'1 구하라는 거구나. 분자에 있는 x 10제곱 더하기 x의 9제곱 더하기 x의 8제곱 더하기 x 7제곱 더하기 x 6제곱까지를 묶어서 얘네들을 fx라고 두고 그걸 f'x를 구한 다음에 1을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구나. 이 과정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할만합니다. 주어져 있는 유제 문제들 연습을 해야 뭐 질문이 나올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8쪽에 필수예제 9번으로 넘어갑니다. 58쪽에 필수예제 9번. 자, 페이지 58쪽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어. x가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라고 했습니다. 자, 9번에 주어져 있는 필수예제 9번입니다. fx는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예요. ax 제곱 더하기 bx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주어진 함수고 x의 세제곱은 x가 1보다 작은 구간에서 주어진 함수입니다. x가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할 때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을 만족한다. 이때 a, b의 값을 구해달라. a, b의 값을 구해달라. 이게 문제예요. 보자. 미분 가능하다.
우리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이야기 있었죠. 여기 머릿속에 있으면 좋겠는데 미분 가능이라는 말과 연결해서 함수는 크게 연속 함수와 불연속 함수로 나눠진다. 연속 함수가 있고 그 연속 함수 안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 거지. 미분 가능한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 그리고 연속 함수, 함수 안에 연속 함수 안에 미분 가능한 함수. 이걸 왜 하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주어지게 되면 그 미분 가능한 함수는 그 자체로 연속 함수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지? 미분 가능한 함수는 무조건 연속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에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다. x는 1에서 연속이어야 한다. 연속이다. 이걸 포함하고 있는 거지. 그지? 자, 주어진 함수가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먼저 x는 1에서 연속이 먼저예요. 첫 번째, x는 1에서 연속이므로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 되냐면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fx 1에서의 극한값과 f1이 같아야 되죠. f1이 같아야 됩니다. 1에서의 극한값은 여기서 우극한 왜? 1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 여기서 좌극한 함수값은 위에다 집어넣어야지. 등호가 있는 부분에다가 x가 1에서의 값이니까 위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고 아래다가는 이건 좌극한 구할 때 쓰는 거고 이 위에 것도 우극한 구할 때 써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런 거죠. 극한을 위에 거에서 아래 거에서 구합시다. x제곱에다가 1 위에서 함수값을 구할게요. a 더하기 b 함수값과 극한값 1에서 만나야 돼. 위에다 1 대입하고 아래다 1 대입하면 만나야 돼. 이게 여기에서의 연속 조건이고 두 번째 x는 1에서 미분 가능해.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과정도 보면 미분계수를 구해요. 미분계수를 구합니다. 1에서의 우미분계수는 위에 걸로 좌미분계수는 아래 걸로 구해야 되는 게 맞죠. 풀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그렇게 어떻게 푸냐고. 우리는 얘를 그냥 미분할 거라고. 저기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라고. 위에 것 따로 아래 것 따로 2ax 더하기 b 아래 거 미분하면 3x의 제곱. 어차피 쟤네들이요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 주어져 있는 저 2차 함수는 원래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모든 다항 함수는 미분 가능합니다. 아래에 있는 3차 함수도 미분 가능합니다. 얘네들이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라고 하는 건 위에 거에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아래 거에서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얘네들이 이 미분계수 값이 와서 1에서 딱 만나야지. 위에다가 1 대입하면 우미분계수, 아래다가 1 대입하면 이게 좌미분계수. 이게 같아야 된다고. 우리 그 미분계수의 정의로 정리해 놓은 우리 그 필수예제 9번에 풀이해 보면 결국에는 우미분계수 구한 게 요거고요. 좌미분계수 구한 게 요거예요. 요놈하고 요놈을 가지고 연립해서 연속이어야 하고 미분 가능해야 하니 이 두 개가 연립되면 그러면 A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뭐 빼주면은 A가 2가 될 거고 B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뭐 연립방정식은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는데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저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거나 같은 쪽, 1보다 작은 쪽에 나누어진 저 함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에서는 연속 조건을 이용해서 하나, 미분 가능 조건을 이용해서 하나
연속이라는 말은 안 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분 가능이라는 말에는 연속이 무조건 들어있다. 오케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맞춰보자고. 오케이. 다음. 자, 미분 가능이다 라는 표현이 들어있으면 연속이라는 말을 항상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유제 9번, 9-1번 같은 의미로 바라보시면 되고요. 유제 9-1번의 경우에 주어진 fx가 x 빼기 1 곱하기 fx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a를 만족한다 라고 하는 이 식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라 첫 번째 시작을 항등식의 개념으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앞에서도 몇 번 풀었던 문제들이라 가능성이 풀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9쪽의 이야기 가겠습니다. 59쪽의 이야기. 59쪽의 필수예제 10번입니다. 필수예제 10번. 다항식 x의 6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가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예요.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x-1의 제곱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는 문제 스타일 중에서 미분의 끄트머리에 교과서도 요게 하나 나와요. x-알파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뭐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줍니다.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를 구해라.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조건은 식속에 포함되어 있는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문제로 나오고 지금 여기 있는 문제처럼 나누어 떨어진다는 나머지가 0이라고 준 거잖아.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 식에는 문제가 없고요. 식속에는 문제가 없고 요 나머지가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ax 더하기 b 이렇게 된 게 1차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1차식의 값을 구하는 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항등식 단원에서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저기 나눗셈을 나머지를 구하는 연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분이라는 단원에서 왜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x-알파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라고 하는 요 상황을 왜 줬느냐 이런 거죠. 이런 거지.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나눗셈의 결과는 이렇게 씁니다. 나눗셈의 결과는 다항식 fx가 나와 이제 fx를 x-알파의 제곱으로 나눠. 그럼 일단 몫이 나오겠죠? 몫이 나와요. 그리고 이 뒤에 나머지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1차식이 돼야죠. ax 더하기 b. 뭐 나누어 떨어지면 얘가 0일 거고. 얘를 왜 주냐면 주어진 식에 대해서 미분을 하나 합니다. 미분을 할까? 양변을 미분합니다. 이 주어진 등식은 fx, x에 대한 항등식이야. f'x, 우변 미분한 거 똑같은 거야. 항등식,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니까 미분하면 f'x가 만들어질 거고 여기를 미분하게 되면 주어진 식을 미분하면 x-알파의 제곱과 qx가 곱해졌죠. x에 대한 식 고배 미분법을 써야 돼요. 고배 미분법. x-알파의 제곱은 x-알파의 제곱을 이걸 미분하래. 그러면 속미분 건미분 해야지. 속미분 건미분. 그지? 속미분 건미분. 잠깐만.
자, 다시. 여기 나와 있는 x-알파의 제곱은 이제 이 제곱이 돼 있잖아. fx의 n제곱.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안에 거 미분. 여기 x 빼기 알파를 미분해 주는 거야. x 빼기 알파를 미분하면 1. 그 다음 곱하기 이 전체를 하나의 문자로 보고 제곱을 미분하는 거니까 2. x-알파. 결국에 이거 미분하면 2배의 x-알파가 되는 거라고. x-알파의 제곱을 미분하면 2배의 x 빼기 알파가 된다.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다시. x-3에 여기 10제곱이 있어. 그리고 우리한테 얘네들을 이걸 미분하래.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이 식을 fx의 n제곱이라고 생각하고 요 속에 있는 걸 미분해. fx 빼기 3 미분하면 1이거든. 1이야. 그 다음 요 전체를 하나로 보고 이걸 x라고 보고 x 10제곱을 미분하면 요거의 9제곱이 되겠지. 여기는 이제 x 빼기 3이 남아있는 거고 x 빼기 3을 속미분하고 이 전체를 건미분해서 쓰는 거지. 속미분 곱하기 건미분. 이거 이해 갈까요? 속미분하고 건미분의 미분법이라는 게 속미분과 건미분의 미분법. 이해할까? 궁금하네 되게. 궁금한데? 오호.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게 옆에 없으니까 답답한데? 진행을 좀 해볼게요. 해보고 x 빼기 알파의 제곱과 qx가 곱해져 있습니다. 이것만 미분하면 2배의 x-알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는 그대로 두고 더하기 요번엔 앞에 거 두고 x 빼기 알파의 제곱 곱해져 있는 거니까 뒤에 거 미분 qx가 뭔지 모르니까 q 프라임 x라고만 쓸게요. ax 더하기 b를 미분하면 a b는 0 되지? 미분하면 0 괜찮나? x-알파를 제곱해서 2배의 x-알파 x-알파를 제곱하는데 전개할까? x제곱 마이너스 2알파 x 알파의 제곱이잖아. 이거 미분하면 2x 요거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2알파 요거는 숫자니까 없어져서 요거만 남은 거야. 그래서 얘를 2로 묶으면 x-알파 2 곱하기 x 빼기 알파. 응?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자, 여기까지 이제 미분까지 해놨어요. 미분까지 해놨습니다. 미분까지 해놨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뭐해?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하는 거야. x 대신에 알파를 대입. 이게 항등식 개념이기 때문에 나눗셈의 결과는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x에다 알파를 대입하면 이 알파를 대입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나머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와 있으나 요 QX에 대한 어떤 그 조건이나 설명은 이 문제에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QX는 나눗셈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x-알파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AX 더하기 B야 라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QX는요 문제 조건에 나오질 않아요. 얘는 있으나 마나한 놈이야. 얘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얘가 없어지려면 x에다 알파 집어넣어야지. 알파 넣으면 얘가 없어지거든. x에다 알파를 넣으면 좌변은 f 알파, 우변에는 알파 집어넣으면 a 알파 더하기 b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올 거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요 밑에 있는 미분한 함수에서 미분한 관계식에서도 이때도 x에다 알파를 넣을 거거든. x에다 알파를 넣을 거야. 넣으면 여기 알파 들어가면 이 0 돼요. 여기 알파 들어가면 이것도 0 됩니다. qx, q'x 몰라도 돼요. 몰라도 f 프라임 x에다가 알파를 넣었더니 얘도 없어져, 요놈도 없어져, a만 남아. a 값이 나오는 거지. a를 구한 거야. 그리고 얘를 집어넣으면 b도 구할 수 있잖아. x-알파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아니면
나머지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나눗셈의 결과를 한 줄의 식으로 쓸 줄 알아야 돼. fx는 x-알파의 제곱에 qx 곱하기 ax 더하기 b. 그리고 이 식을 한번 미분하고 우리는 이 나누어주는 식이 0이 되는 x값을 대입하는 거죠. 두 번 대입하면 a와 b에 대한 식이 두 개 만들어져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a, b를 구하면 답이 나오죠.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f 알파 자리 있죠. 요 자리에 어떤 문자가 들어가 있을 거야. 구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10번을 풀기 위한 배경 지식이었고 얘도 되어 있습니다. 필수예제 10번. x의 6제곱 더하기 ax의 세제곱 더하기 b가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나머지가 0인 거지. a, b의 값을 구하세요. 얘는 나누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부분에 ax 더하기 b가 0인 거야. 그 대신에 a하고 b가 어디 있어? 요 fx. 이 좌변에 있는 게 지금 fx인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여기까지가 fx가 여기 있는 거야. x의 6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 저놈을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a하고 b는 얼마냐? 했잖아. 우리 나눗셈의 결과를 한 줄의 식으로 썼으니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값 1을 대입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x는 1을 대입하세요. 왜? 몫은 내가 모르거든. 저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고 a, b를 구할 때 1 대입하면요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 되죠. 1 대입하면 x 빼기 1의 제곱이 0 돼버리니까 여기로부터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제 저 두 번째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미분해야 돼요. 양변 미분합니다. 양변을 미분하면 x에 대하여 미분하면 좌변에 있는 식 그대로 미분합니다. 저 fx를 미분하면 f'x 6x의 5제곱 더하기 3a의 x의 제곱은 b는 숫자 상수니까 미분하면 0. 고배 미분법으로 미분합니다. 앞에 거 미분 2배 x-1 qx 더하기 앞에 거 두고 뒤에 거 미분 f'x gx 더하기 fx 곱하기 g'x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두고 더하기 앞에 거 두고 뒤에 거 미분 그렇게 간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도 또 x에다가 1을 대입하죠. 왜? 우리는 qx를 구할 생각은 없어요. qx 몫은 뭐 관심 없는 부분이니까 1을 대입합니다. 1을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 6 더하기 3a 는 1 대입하면 0 여기도 1 대입하면 0 0이에요 0 6 더하기 3a가 0이니까 a 값이 나오죠. 6 넘겨 3으로 나누면 a가 마이너스 2 a에다 마이너스 2 넣어서 b 값 구하면 b는 1 되겠죠. a와 b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a는 마이너스 2 b는 1 a는 마이너스 2에 b는 1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a와 b의 미정계수의 값을 구한 겁니다. 이게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푼 거죠. 나머지가 0이니까 이 나머지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오케이? 유제 10번. 다항식 x의 100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x 100제곱까지 나오네요.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때
자,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은 1학년 과정입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같은 말입니다. 인수로 갖는다. 나누어 떨어진다. 같은 표현이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10-1번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같은 표현이죠. 그죠? 10-2번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에요. 여기 뒤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이렇게 나머지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여기 더해주면 되는 거야. 거기 식에 맞춰서. 이 식은 아니지만 여기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써놓고 문제를 풀면 되죠. 조금 다른 형태의 식이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를 구하세요. 딱히 보이진 않아서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질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이야기들이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도함수와 미분법 해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 미분법까지의 이야기가 쭉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미분법의 맨 마지막, 그죠? x-알파의 제곱으로 나누는 나눗셈, 이 나눗셈과의 어떤 연결성,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 개념적인, 그러니까 기본 개념들은 끝나고 이 다음부터 이제 활용이 들어가게 돼요. 활용이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지, 그지? 철저하게 여기 준비가 돼야 돼요. 지금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그 다음 미분 들어와서 지금 큰 덩어리들을 한 3개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3개가 더 남아있죠. 덩어리들이 막 크게 또 이제 남아있을 텐데, 그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념적인 부분을 꽉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놈들을 잘 잡고 가야 돼. 오케이.